다음은 유튜브 영상용으로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번역된 스크립트입니다. 문법과 구두점을 정확히 지키면서 이사 이민혁 선생님의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어조를 살려 번역했습니다. 영상 제목, 사과, 제발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신장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양, 공공, 도입부, 몸이 보내는 조롱한 경고. 여러분의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몸은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처음에는 속삭임으로 시작하죠. 평소보다 배에 가스가 조금 더 찬다거나,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거울 속 피부가 칙칙해 보인다거나, 밤새 뒤척이며 잠이 얕아져 개운하지 않은 날들이 계속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뭘 좀 잘못 먹었나 봐 하고 넘겨버리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진실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많은 분들에게 너무 늦어버린 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주 희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아직 이 증상들을 되돌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흔히 있는 과일, 바로 사과를 먹는 습관 딱 하나만 바꿔도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요동치는 속을 편안하게 하며 수면제 없이도 다시 깊은 잠을 잘 수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실제로 있었던 65세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고 인스턴트 음식도 즐기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단지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사소한 아침 식사 습관 하나 때문에 신장 치료 직전까지 갔던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예학적 진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과 사과와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3가지 음식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별표 숫자 1분 별표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 배우는 작은 지식 하나가 내일 불필요한 병원 입원을 막아줄지도 모릅니다. 1시 30분 전문가 소개 앤드 사례 연구.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의사 이민혁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들의 건강 회복을 도우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운동도 하고 식단도 챙기며 자신은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뒤늦게 검사에서 신장이나 심장, 간이 이미 과부하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안타까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세 박 여사님을 처음 뵈었을 때 그분은 당황하고 겁에 질려 계셨습니다. 박 여사님께는 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닝 루틴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신선한 빨간 사과 한 알과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는 것이었죠. 지금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선생님, 그게 뭐가 문제죠? 사과는 소화에 좋고 우유는 뼈에 좋잖아요. 완벽한 아침 식사 아닌가요? 이론상으로는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의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습관을 2달 정도 지속하자 몸이 좋아지기는커녕 끔찍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낮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고 배는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어올랐으며 피부색은 흑빛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가장 최악인 건 밤이었습니다. 하룻밤에도 화장실을 3번씩이나 가게 되어 수면의 질이 완전히 망가졌죠.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오셨을 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 구체적으로는 사구체 신혈관, GFR,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는데 애를 먹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원인을 찾기 위해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바로 그 건강해 보이는 아침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사과와 우유의 조합이었죠. 3시 45분,
이 사과와 우유는 최악의 궁합일까요? 몸에 좋은 두 음식이 만나서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과에는 산, 애시드, 구체적으로 사과산 같은 유기산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죠. 따로 먹으면 훌륭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장의 따뜻하고 산성인 환경에서 이 둘이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사과의 산이 우유의 단백질을 만나면 덩어리 지게 만듭니다. 응고가 되는 것이죠. 레몬즙을 넣은 우유가 몽글몽글하게 굳는 이미지. 우유에 레몬즙을 짜 넣는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하얗고 무거운 덩어리들이 생깁니다. 자, 이제 그 과정이 여러분의 이장 속에서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끈적하고 묵직한 찌꺼기 덩어리가 형성되어 소화효소가 분해하기 아주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이장과 장은 이 무거운 덩어리를 처리하기 위해 2배로 더 일해야 합니다. 20대나 30대 젊은 사람들은 이산도 강하고 소화도 빨라서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달라집니다. 이산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소화효소는 줄어들며 장운동도 느려집니다. 박 여사님에게 이 조합은 마치 섬세한 정수기 필터 위에 무거운 돌멩이를 올려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니 독소가 생겨나고 혈액 속에 쌓인 그 독소를 걸러내야 하는 기관이 어디일까요? 바로 신장입니다. 매일 아침 이 조합을 드시면서 박 여사님은 신장에 끝없는 야근을 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신장은 지치고 손상되었습니다. 제가 이 원리를 설명해 드리자 박 여사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쓸쓸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몸을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 손으로 제 몸을 해치고 있었네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상식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음식들이 각자 건강하다는 말만 듣고 함께 먹어도 건강할 거라 착각합니다. 또한 60대의 몸이 30대의 몸과 다르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젊을 때 금이었던 음식이 나이 들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님은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사과를 끊거나 우유를 끄는 게 아닙니다. 단지 순서를 바꿨습니다. 사과를 먼저 드시고 1시간 뒤에 우유를 드셨습니다. 딱 2주 뒤 다시 진료실을 찾으신 박 여사님의 얼굴은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엔 한 번만 깨고 바로 다시 잠들었어요. 속이 정말 편하네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 번 확신했습니다. 회복의 열쇠는 새로운 약이 아니라 올바른 식사법에 있다는 것을로. 6시 30분, 사과를 먹을 때 저지르는 3가지 큰 실수. 매일 사과를 드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90%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 치명적인 실수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몇 달, 몇 년 쌓이면 소화기, 심장, 신장에 조롱이 부담을 주는 습관들입니다. 오늘 당장 이 3가지만 멈추셔도 몇 주 안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실수 1. 사과와 우유를 같이 먹는 것. 박 여사님의 사례에서 보셨듯 이건 소화불량과 신장 스트레스를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해결책 아주 간단합니다. 사과를 먼저 드세요. 그리고 최소 한두 시간 기다린 뒤에 우유나 유제품을 드세요. 사과가 소화되어 이장을 빠져나갈 시간을 주면 몸이 우유의 단백질을 따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수 2.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 직후에 사과 먹기. 한국 사람들, 아니 전 세계 많은 분들이 가진 나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삼겹살이나 김치찌개, 치킨 같은 기름지고 맵짠 음식을 먹고 나서 입가심 좀 해야지 하며 사과 몇 조각을 드시는 겁니다. 진실, 이것은 사과를 먹기에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을 먹으면 이장은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이산을 잔뜩 뿜어내며 고군분투합니다.
지방은 소화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사과를 던져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가 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꽉 찬 위장에 갇혀버립니다. 뜨겁고 산성이 강한 이 속에서 사과는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위장이 가스 공장으로 변하는 거죠. 배가 빵빵해지고 신물이 올라오고 명치가 아픕니다. 많은 분들이 만성위암인 줄 알고 오시지만 사실은 그저 사과 먹는 타이밍이 틀렸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책, 과한 식사를 하셨다면 최소 2~3시간 기다린 뒤에 과일을 드세요. 위장이 힘든 일을 먼저 끝내도록 배려해주세요. 실수 3. 밤 8시 이후에 사과 먹기. 밤에 TV 보면서 입이 심심하다고 사과 깎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진실, 밤 8시가 넘으면 우리 몸은 셔터를 내릴 준비를 합니다. 간과 신장은 야간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사과는 섬유질, 천연 당분, 수분이 많습니다. 늦은 밤에 사과를 먹으면 쉬어야 할 소화기관에 야간 근무를 시키는 꼴입니다. 자는 동안 배의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해집니다. 게다가 수분과 당분 때문에 자다가 소변을 보러 깨는 야뇨증의 원인이 됩니다. 깊은 잠을 못 자니 다음날 피곤할 수밖에 없죠. 해결책, 해가 지면 생과일은 드시지 마세요. 사과는 대사가 가장 활발한 아침을 위해 남겨두세요. 9시, 올바르게 먹었을 때 사과가 주는 7가지 기적 같은 효능. 자, 사과가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린 시간 규칙만 지킨다면 사과는 짐이 아니라 의사의 과일로 다시 태어납니다. 제대로 먹었을 때 여러분이 얻게 될 과학적으로 입증된 7가지 효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장암 예방 및 해독. 중장년층 대부분이 식이섬유가 부족합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끈끈한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인체 소화기관 이미지 펙틴은 장 속을 지나가며 부드러운 빗자루나 스펀지처럼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해서 몸 밖으로 쓸어내 버립니다. 독일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사과를 먹는 사람은 대장암 위험이 45%나 낮았습니다. 천연 방패인 셈이죠. 2. 치매 예방. 자꾸 깜빡깜빡 하시나요? 방금 뭘 하려 했는지 잊어버리시나요?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이 들어 있습니다. 코넬 대학교 연구팀은 퀘르세틴이 뇌세포를 노화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치매를 막는 천연 보호막입니다. 3. 심장 건강 및 혈압 조절. 나이 들면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사과의 풍부한 칼륨은 몸속의 나트륨, 소금기를 배출시킵니다.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4. 맑고 젊은 피부. 피부가 칙칙하다면 비싼 크림보다 속을 다스려야 합니다. 사과의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은 콜라겐 생성을 돕습니다. 연구 결과 일주일에 사과 3개를 먹는 여성은 피부톤이 25%나 더 밝았습니다. 5. 자연스러운 체중 관리. 사과는 수분과 섬유질이 많아 포만감이 큽니다. 식사 20분 전에 사과를 드시면 뇌에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내 굶지 않고도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6. 당뇨 예방. 망고나 파인애플 같은 열대 과일과 달리 사과의 섬유질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제2형 당뇨병을 유발하는 인슐린 스파이크를 방지하죠. 7. 면역력 강화. 환절기에 제가 환자분들에게 드리는 비밀 처방이 있습니다. 바로 별표 찐 사과 별표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거나 소화가 안 될 때 사과를 쪄서 드셔보세요. 익히면 항산화 성분의 효능이 높아지고 위장에 아주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11시 30분. 사과와 찰떡궁합. 5가지 황금 조합. 그럼 이민혁 선생님, 우유랑 못 먹으면 도대체 뭐랑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겠죠? 여기 제가 환자분들에게 추천하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5가지 황금 조합이 있습니다. 1. 사과 플러스 당. 근, 해독의 왕 눈과 피를 맑게 합니다. 따뜻한 물 약간, 사과 반개, 당근 반개를 갈아 드세요.
사과의 펙틴과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만나 피를 청소하고 시력을 보호합니다. 2. 사과 플러스 삶은 달걀, 근육 지킴이 완벽한 아침 식사입니다. 달걀은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을 주고 사과의 비타민C는 달걀의 칼슘과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한 끼입니다. 3. 사과 플러스 견과류, 두뇌 부스터 사과를 얇게 썰어 호두나 아몬드 한 줌과 같이 드세요.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과일의 당 흡수를 더 천천히 하게 만들어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4. 찐 사과 플러스 꿀, 숙면 도우미 기침이 나거나 잠이 잘 안 온다면 사과를 얇게 썰어 꿀을 살짝 뿌려 쪄보세요. 따뜻한 온기가 몸을 이완시키고 소화가 너무 잘 돼서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5. 사과 플러스 고구마, 소화 해결사 고구마는 건강하지만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할 때가 있죠? 사과 속 효소가 고구마의 전분 분해를 도와 가스가 차거나 목이 메는 것을 막아줍니다. 13시 30분, 결론 및 마무리.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딱 세 단어만 기억해 주십시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 규칙만은 기억하세요. 아침, 따로, 신선하게. 신선한 사과를 아침에 드시고 식사나 우유와 섞지 말고 따로 드세요. 수원에 사시는 62세 최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혈압에 신장 수치도 나빠져서 지친 기색이 역력해 저를 찾아오셨던 분입니다. 약을 더 늘리기는 싫다고 하셨죠. 그분은 이 간단한 루틴을 지키셨습니다. 아침에 사과 한 알과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밤 8시 이후에는 절대 금식. 딱 3개월 만에 신장 수치, GFR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활력도 되찾으셨죠.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를 낫게 한 건 약이 아니라 습관이었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건강에 투자하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 자신과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별표 숫자 1분 별표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사과를 좋아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그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은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저는 의사 이민혁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꿀잠 주무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 한 잔의 물로 신장을 되살릴 수 있는 또 다른 과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